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북튜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북튜브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고요. 애들도 다들 나가고 없고, 지금 집사람도 나갈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북튜브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또 이 꽃도 예쁜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꽃도 우리 와이프가 워낙 그 화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꽃꽂이를 좋아해서 만든 꽃이고요. 이거 커피도 와이프가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북튜브를 해서 제가 최근 읽었던 장편소설 책은 피프티 피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장편 소설을 읽고 이렇게 북튜브를 찍어보는 것도 또 처음인데요. 저는 뭐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북튜브도 한번 이제 해보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꽃이 예쁘죠? 제 페이스북에 오늘 북튜브 올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음, 저도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뭐 이 책 저 책 할 거 없이 여러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피프티 피플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줬던 책이죠. 피프티 피플. 근데 이 책을 제가 왜 읽게 되었냐면은 그 유료 독서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 트레바리. 어디 갔나?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은 예, 트레바리라고 보이시죠? 예. 트레발이라는 이제 독서 모임이 있는데 이 독서 모임에서 이번에는 그 피프티 피플이라는 소설책을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저희 이제 트레발이라는 데 내가 올렸던 건데 이 독후감은 막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내용은 뭐냐면 서산대사의 임종계인데 한번 이제 뭐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부분이어서요. 여복의 친구 살아있는 게 무언가 수만 번 들어 마시고 마신 숨 다시 뱉어내고 가졌다 버렸다 가졌다 버렸다 가졌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정포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들어 마신 숨 내뱉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죽음인 거지. 어느 누가 그 값을 내라고 하지 않는 공기 한 모금도 가졌던 것 버릴 줄 모르면 그게 곧 저성 가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 어찌 그렇게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모든 것 다 내 것이냐 움켜쥐려고만 하시는가라는 이제 이 내용에 이제 임종계가 있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이제 글이고요. 이 서당대사 임종계를 보면서 저는 이 책의 이제 큰 주부리는 이거예요. 이 책에는 51명의 각기 다른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들이 이런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같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같은 극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극장에선 화재가 발생해서 그 응급구조 헬기를 타고 모두 다 탈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책이 매우 인기가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대한 서사, 거대한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단 4장, 5장, 길어봐야 10장이 넘지 않는 그 종이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요약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뭐 깊이 있는 내면의 고민 같은 거는 다 생략되고 요약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부분을 이 책의 그 작가는 매우 잘 이제 터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불이 난 이 극장은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극장에 있었던가? 헷갈려하는 이들도 종종 있었다. 극장은 그들의 착각 속에 몇 초간 존재했다가 사라졌다. 우리들이 이제 지나가는 길에서도 많은 이제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게들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커피 전문점이었던 것 같은데 빵집이 바뀌었고, 빵집이었던 것 같은데 뭐 스터디 카페로 바뀌었고, 그런 거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그 관심들을 모아서 51명의 그 각기 다른 주인공들로 하나의 그 장편 소설을 만들었는데, 참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독서 토론을 하면서 이제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나이차, 연차라는 것도 좀 무시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본 관점과 이게 이 모임에서 토론했었던 20대, 30대 초반의 이제 젊은 분들의 포인트가 매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따라서 어떠한 똑같은 책을 읽거나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은 모두 틀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매우 색다른 이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레바리는 뭐 길게 안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글 하나 쓰면 A4지 뭐 10장, 20장은 금방 썼는데 여기는 뭐 몇 장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A4지 반 장 정도로 이제 끝내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제 페이북에다가 이 피프티 피플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쭉 적었는데요. 이걸 아마 프린트해서 보시면 한 A4지 8장, 9장은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쭉 이제 북토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 끝에서부터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주인공 중에서 한 독특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누구냐면은 임대열이라는 이제 의사가 있어요. 이 임대열이라는 의사는 후배 의사인 소현재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임대열이라는 그 의사는 병원에서 나가게 되고요. 소현재라는 의사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고민에 대해서 이호라는 또 다른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 토론회에서 임대열은 왜 소현재를 뺨을 때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이제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뭐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임대열이 소현재의 뺨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 대부분이 엄청나게 저를 꼰대로 이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부분을 보면서도 참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이 생각하는 그 인생과 삶과 저처럼 40대 후반이 생각하는 삶은 참으로 많이 틀리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제 일화를 한번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제 직장 2년 선배 한 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선배가 있는데 그 직장에서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 이렇게 하죠. 저보고 김철강 씨라고 부르거나 제 뭐 직함을 대부분 부르지 철강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북토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직장 주위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있는 직장 선후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후배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아마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 뭐 무슨 과장님, 무슨 부장님, 무슨 상무님 이렇게 대부분이 부르지. 최강 씨, 최강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그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름도 아니라 그냥 뭐 뺨을 때린다든지 뭐 뒤통수를 친다든지 뭐 등짝을 함부로 갈긴다든지 이 정도의 인간관계라면은 정말 예외적인 이제 직장 내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에서도 그 인간관계 맺는 분이 뭐 200명, 300명이 된다면 그 중에서 정말 한두 명 정도는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이게 생활하시면서도 그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술도 먹고 집에서 와이프하고 뭐 음료 그 뭐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그 역시도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거의 없지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 이제 1년 선배 한 명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그, 그 어머님이 어디더라? 무슨 섬진강인가 어디서 제첩을 잡는 이제 분이었답니다.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제첩을 이제 잘 잡아서 가지고 그 어촌계라는 건 되게 바닷가에만 있는데 섬진강에는 워낙 제첩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강인데도 어촌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어촌계에서 제첩을 달아서 자기들을 이제 그 키워왔는데 그만 이제 너무 많은 제첩을 잡으려다가 익사를 한 그 아픈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는 선배가 직장에 들어가서 저하고는 그냥 그 예외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있잖아요. 뭐 같이 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많이 술에 취하면 그 선배 집에 잠도 자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선배가 이제 아끼던 후배 중에서 저 말고 새로 온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하고 이제 술을 먹다가 그 후배가 또 자기와 비슷한 그 후배도 부모님이 이직 여위고 이제 힘들게 살다가 저희 직장에 들어온 분인데 그 후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하다가 그 친구는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직장에서 한 대 이제 몇 대 이제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그래 때렸는데 그거를 이제 그 후배는 그 진짜 프라이빗한 관계로 안 보고 있다가 결국 이제 그분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직장 간의 폭행이니 이렇게 몰고 가버리니까 아주 사람이 악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없는 돈에 그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제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제 모든 거는 이제 다 취하하고 앞으로 재론하지 않기로 끝났는데 나는 이제 그 일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독서 토론 모임에서 이제 많은 후배는 아니고 그 같은 토론하신 분들하고 좀 의사일치를 못했던 부분 중 한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대부분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직장 동료인데 그냥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직장 동료인데 술 먹고 2차, 3차까지 하다가 자기 집에서 한 잔 더 하고 가자. 그리고 한 잔 더 하다가 많이 취하니까 그냥 뭐 동생 우리 집에 그냥 자고 가고 내일 같이 출근하자. 이러한 경험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관계와 저와 같은 이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는 이제 매우 다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이 책에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주목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난 주목했다고 하니까 그 독서 토론에 나왔던 한 분은 자기가 나 방원 51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인물 중 한 명이 그 앞서 말했던 이 임대열이라는 인물은 자기 이해를 도저히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이러한 이제 직장에서의 관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이라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게 좀 경론이 돼가지고 그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서로 이해를 이제 잘 못해가는 것 같아가서 저는 이제 뭐 저는 어떠한 있어도 이런 이제 그 뺨을 때려서鼓膜 브레이커를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의 속마음은 뭐 그런 일은 저도 그런 일은 없죠. 저도 직장생활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딱 한 번 있긴 있었어요.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선배한테 한 대 맞았죠. 맞았는데 맞은 이유는 그 직장 선배는 나의 대학 선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들어오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배네 집에서 가서 술도 마시고 그 선배네 집에서 이제 잠도 잤어요. 그게 이제 총각 때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 형수님하고도 잘 알고 있고 그랬던 이제
정말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이제 선배였던 이제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내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맞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건 한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때 제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쟁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단타를 한번 쳐볼까 싶어서 직장에서 단타를 치다가 그 선배한테 걸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산골로 불러다가 이제 한 대 이제 치면서, 내가 너같이 직장에서 대놓고 주식하는 놈을 중요한 자리에 끌어당기겠냐. 이거는 너의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충격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절대로 회사에서는 주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주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이 사실을 숨기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게 하나의 이러한 엄청난 갈등 구조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재미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아주 클라이막스한 부분에서 상대방이 뺨을 때리거나 뭐 앞에 있던 물컵을 껴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봤는데 그거 가지고 폭행이라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거의 토론했던 분들하고 이제 의견 일치를 갖기 어려웠던 부분이 왜냐면은, 이 소설에서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누가 누구를 때리는구나, 폭행이 일어났구나라고만 볼 정도로 넘어가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왜 저분과 저분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이런 부분이 이 책의 또 매력이에요. 이 책에서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클라이막스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화재가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이제 모든 주인공 51명이 다 모여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그, 탈출하고 해야 되나? 그게 무사히 그곳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책은 5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책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그 정말 구체적인 속상정 하나하나들은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가게가 없어지는 거를 그 속사정을 우리가 까지는 알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페북에다가 이제 상당히 길게 썼는데, 이게 내용이 긴데 아마 읽어보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요즘 거기 읽는 건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정이라든지 그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가게들이 사라졌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폐점하기까지는 엄청난 갈등과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 동네에도 뭐 떡볶이집이 하나 있을 때 떡볶이집이 6개월 만에 사라졌다면 떡볶이집 주인은 엄청난 고민과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비만 해도 얼마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그런 큰 일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학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뭐 떡볶이 집이 사라지고 커피점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뭐 떡볶이 하신 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하기로 했다라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뭐 재밌는 책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소설을 풀어가니까 그 독서 토론에 모였던 분이 8명이 모여서 토론했는데, 그중 한 분이 이게 그 8명 중에서 6명이 여자분이었고 2명이 남자였는데, 그 남자분 한 분도 이제 20대로 보이는 이제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자기는 이 책을 보고 자기 이해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51명의 한 명 한 명의 정말 그 디테일한 부분은 건드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상하잖아요. 어떤 의사가 어떤 의사를 뺨을 때렸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어떤 일 때문에 때렸다는 내용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관심도 없죠, 우리가. 어떤 가게가 사라진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생각하죠. 뭐 장사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유학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불교에는
섭수와 절복이라는 이 두 가지 수행법이 있다고 합니다. 섭수라는 거 뭐냐면은 학원 강사들처럼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는 지금 식기세척기가 다 됐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섭수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전부 학원의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진리라든지 어떤 깨달음을 섭수처럼 이제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교수법 위주라는 건데,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수행법이라는 건 절복이라고 있어요. 제자가 철저하게 망가지는 거를 스승은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에 같은 데 가면은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우리가 산이나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제 절 앞에 가면 그 절에서 파는 여러 가지 뭐 도구들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중에 보면은 뭐 몽둥이가 생긴 것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좀 게으르거나 하면 이제 그 등짝 한 대 때리는 수 있는 이제. 근데 그것도 하나의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섭수적인 접근법이라기보다는 절복적인 이제 접근법이지 않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서 그 부분은 독자들이 알아서 채워갈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어 나는 이제 그런 거와 유사한 거 있지 않나라는 것을 이제 만든 그런 소설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생각했던 부분은 그 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어라는 거는 용법에 따라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 있어서의 그 이 책에서 가장 큰 게 제가 봤던 이 빰 맞는 이 사건만 보더라도 빰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폭행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큰 교육이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사회적 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30년 동안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통적인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돈을 내고 배우는 학원 문화, 가외 문화, 사교육 문화가 이제 엄청나게 성장하다 보니 내가 돈 내고 배우는 거니 넌 친절하게 잘 알려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학습법. 앞서 말한 것처럼 섭수적인 합석법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절복이라든지 스스로의 어떤 그, 그 노력 이런 거는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청소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도 하나의 수행법이다. 하나의 공부법이다. 자기와 자기 주의를 잘 정리정돈하는 것도 하나의 그 공부하는 과정이고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청소가 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제 다른 분도 이제 그런 경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청소를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이제 잘 관리하는 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벌청소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거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청소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요즘 학교에서는 전부 다 청소 업체에다가 용료가 맡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적 용법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됐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언어와 교육법은 지금은 전혀 다른 거로 이해되고 있고 그 사이에 갈등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정말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적폐라고도 이해될 수가 있는 이 언어가 20, 30년 전에는 그게 하나의 그 수행법, 교육법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 그 회원분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아주 추운 알래스카 같은 이제 추운 지방에서는 추위에 관한 아주 다양한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1년에 3, 4개월, 그 중에서 가장 추운 달은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춥다, 이렇게 끝나는데, 어떠한 나라에 가면 그 춥다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추운지에 대한 세부적인 언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와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다른 그 방식으로 접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51명이라는 이 다양한 인물들이 똑같은 극장에서 화제라는 이제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 51명이 느꼈던 그 인식했던 그 화제는 다 달랐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화재 현장에 대한 이제 그 설명 부분은 5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게 토론했던 부분은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건데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서도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과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우리 뭐 멀리 가깝 우리 내 친동생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좀 했거든요. 우리 뭐 직장에서 되게 친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집에 와서 뭐 술 한잔 같이 하고 막 했다 얘기하니까 굉장히 놀라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내 동생이도 동생은 이직이 많은 직장이에요. 보통 뭐 20년이면 한 3번 정도는 회사를 옮기더라고요. 그러한 직장이라면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이제 세 번째 직장에 왔는데 세 번째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과의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친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은 뭐 직장 사람들하고 집에 와서 술을 먹고 직장 후배를 뭐 집에 작은 방에서 자고 그 다음날 같이 출근한다. 뭐 이런 경험은 없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그러한 그 철학적 사고 하에서는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까지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요. 앞서 이제 했던 부분, 앞에 내가 쓴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주위에서 좀 글을 좀 잘 쓴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노하우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뭐 소설책도 좋아하고 수필도 많이 읽는데 예전에 제가 책을 읽으면은 노트에다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글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좋은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정리해 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책을 읽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이제 표현이 있으면은 그거 노트에 적어 놓고 계속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뭐 비틀어진 위로라는 표현 아주 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비틀어진 위로 이거를 이제 잘 외워놨다가 제가 다른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너의 그런 생각은 비틀어진 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계속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좋은 표현이고 그리고 뭐 이런 표현도 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삶이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 좋은 수가 나오지 않게 조작된 주사위에 매일 던지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게 있다. 이런 표현도 외워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외워놨다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 너의, 너의 지금 삶은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냐. 좋은 수가 나오지 않게 조작된 주사위를 매일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와, 그래요. 그냥 감동을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 감동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책을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외워놓은 거야, 이거를. 그리고 뭐, 이 책 읽다 보면 알파트로스 같은 거, 이제 요즘 골프 연습하고 있는데, 알파트로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책 찾아봤거든. 봤더니 이게 파3, 파4, 뭐 파5를 들어가야 되는 이제 호위들이 있는데 이때 세 개 적은 거 들어갈 때 알파트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 버디 이거 알바트로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할 때 쓰는 게 그 알파트로스라는 건데 이는 이제 책임에서 지식 넓혀가는 거죠. 이제 잡다한 지식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쭉 보면서 이런 표현도 좋잖아요. 오래된 상처를 그 말들이 연고처럼 덮었다. 이런 것도 외워놓으면 좋은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책에서 좋은 표현들은 이렇게 한 16가지 정도 쭉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놨고요. 이번 독서 토론에서 가장 이제 큰 쟁점이 돼서 제가 완전히 적폐처럼 몰렸던 이제 인물들은 그 고막 브레이커로 보였던 이제 이 사람과의 이제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뭐 뺨을 때리거나 맞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데서 결정적인 순간, 그런 때는 그 물컵에 있는 물도 뿌리기도 하고, 뭐 뺨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상하간의 관계 아니라 뭐 고부 관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세한 부분을 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 게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의 북투브 첫 번째 동영상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 화면을 보면서 인사드리고요. 이제 북투브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에 또 있는 책이 있으면은 이번에 이 북투브가 좀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반응이 없으면은 뭐 없었던 거로 하고 하겠습니다. 한번 또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북투브를 올렸던 이 피프티 피플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을 이제 올려버리면은 또 저작권 위반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58명 중에서 제가 이제 다뤘던 인물 딱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50명이 궁금했으면 이 소설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토에 뭐에서 토론했을 때 한 다른 분의 말씀처럼 자기는 가장 이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왜 얘기를 했냐 해서 놀랐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그 당연한 거죠. 뭐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읽었던 소설책 피프티 피플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여러분도 어떠한 이제 관점에서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